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꽃피운 위대한 군주. 우리는 세종대왕을 떠올릴 때 흠결없는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를 그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종대왕에게도 평생을 짓누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사람, 즉 후계자에 대한 깊고 무거운 고뇌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세종, 그가 남긴 찬란한 유산 이면에 감춰져 있던 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순조로워 보였던 그의 결정이 훗날 조선 왕실을 핏빛으로 물들인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당시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세종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야말로 조선의 가장 눈부신 황금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글자로 자유롭게 뜻을 펼쳤고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내는 기구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으며 강력한 국방력은 나라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주었죠. 하지만 이 찬란한 태평성대의 막 뒤편에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세종이 감내해야 했던 깊은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경무와 수많은 지병은 성군의 몸을 쉴 새 없이 갉아먹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문제는 그의 운명을 이을 두 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할 세자 문종은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어진 성품을 지녔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쏙 빼닮아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는 허약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반면 그의 동생인 수양대군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넘치는 활력과 누구든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탁월한 무예까지 갖춘 그는 누가 보아도 제왕의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병약하지만 흔들림 없는 정통성을 지닌 첫째와 강건하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야심을 품은 둘째. 위대한 군주 세종의 가장 깊은 시름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자 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고요한 선비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버지가 내는 그 어떤 어려운 학문적 과제도 막힘없이 해결해내는 비범한 천재였죠. 세종은 그런 아들이 한없이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늘 가슴 한구석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저 가냘픈 어깨로 과연 이 거대한 나라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은 군주이기 이전의 한 아버지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걱정이었을 겁니다. 이에 반해 수양대군은 정적인 공간보다는 드넓은 활터에서 말을 달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역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있기보다는 병사들을 지휘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때 더욱 빛났죠. 그가 보여주는 놀라운 통솔력과 용맹함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아들을 꿰뚫어 보고 있던 세종의 눈에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뜨거운 욕망이 보였습니다. 바로 왕자를 향한 억누르기 힘든 야심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아슬아슬한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문종에게는 훗날 그를 보좌할 든든한 신하들을 곁에 두어 약한 기력을 보완하게 하고 수양에게는 군사와 관련된 중책을 맡기면서도 그의 야심이 결코 선을 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할 대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든 통제해야만 할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감을 직감한 위대한 성군 세종의 이 필사적인 줄타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위대한 성군의 마지막 소망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균형의 탑은 그의 죽음과 함께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비록 몸은 약했을지언정 누구보다 총명하고 자애로운 군주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조선은 잠시나마 다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것입니다. 제2년 3개월, 세종이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쌓아올렸던 모든 방어벽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12살의 어린 아들 단종만이 덩그러니 옥좌에 남겨지게 됩니다. 아버지 세종이 가장 두려워했고 형님 문종이 끝까지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그 순간이었죠. 왕의 권위가 채서기도 전인 어린 군주를 둘러싼 조정은 곧 야심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냥터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훗날 계유정난이라 불리게 될 피해 숙청이 바로 그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과 같은 책사들과 함께 거사를 계획하고 어린 조카를 지키려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핵심 대신들을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은 충신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왕을 보필해야 할 숙부의 칼날이 오히려 왕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베어버린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었죠.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권력의 향방은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든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숙청하고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용상에 오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조선의 7대 임금, 세조의 시작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어린 단종은 상왕으로 불리다. 결국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를 따르던 성삼문, 박팽년 등 수많은 충신들은 모진 고문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위대한 성군이 남긴 태평성대는 그렇게 아들과 손자, 단 3대에 걸쳐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쥔 수양대군은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나서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세조라는 이름으로 용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섰던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 나갔죠. 놀랍게도 피해 군주라는 오명과는 달리 세조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방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며 문종이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강한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가 손에 쥔 왕좌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단종 보기를 꾀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또 다른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왕좌의 무게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던 셈이죠. 승리가 곧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 자신도 평생을 핏빛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어린 조카의 망령은 그를 평생토록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마지막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의 병약함을 걱정하고 동생의 야심을 경계하며 내렸던 그의 선택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적통의 원칙과 왕실의 안정은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하고 삼촌이 조카를 죽이는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연 것은 역설적이게도 태평성대를 연 위대한 왕이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세종은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약한 세자를 지키기 위해 충신들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야심만만한 둘째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끊임없이 견제했던 그의 모습은 마치 위태로운 외줄타기 같았으니까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 가장 비극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뇌와 선택이 의도치 않게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것이죠. 과연 세종의 선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없이 다정했던 아들과 너무나도 강인했던 동생 사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가 남긴 기록의 파편들을 보며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그 선택이 불러온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왕좌에 오른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남긴 역사적 상처와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이토록 복잡하고 또 잔인한 것이죠. 결국 승자의 역사로 기록된 세조의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진정한 국가의 안정이며 올바른 리더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말입니다. 그 찬란했던 태평성대의 이면에는 이처럼 한 아버지의 깊은 시름과 엇갈린 두 아들의 운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대한 성군조차 피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번민과 운명의 가혹함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화려했던 궁궐도, 피로 얼룩졌던 왕좌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권력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성군조차 피할 수 없었던 역사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펼쳐진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깊은 사유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권력의 정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세조 역시 말년에는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으며 자신의 업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왕좌에서 느꼈던 고독과 회한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텅 빈 왕좌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역사의 무상함을 묵묵히 보여줄 뿐입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성군 세종의 위대한 유산 뒤편에 숨겨져 있던 이 비극적인 가족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리더의 선택이 가진 무게와 권력의 양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피의 폭풍이 휩쓸고 간 궁궐에 마침내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옥좌를 쟁취한 세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추진력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혼란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그의 시대의 조선은 국방을 강화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뚜렷한 업적을 남기며 다시금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가 손에 쥔 왕관의 무게가 과연 영광으로만 가득했을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피가 너무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던 그의 통치 내내 먼저 떠나간 어린 조카 단종의 그림자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세조는 결코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까지 자신을 원망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시달렸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가 이룩한 모든 위협 뒤에는 찬탈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함께 따라다녔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아픈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병약한 아들을 지키고 왕실의 안정을 그토록 염원했던 아버지 세종의 깊은 고뇌가 결국 손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조카와 숙부가 피로 맞서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군이라 불렸던 위대한 아버지의 선택이 의도치 않게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왕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완벽해 보였던 태평성대 뒤에 숨겨져 있던 균열이 결국 이렇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세종은 과연 이런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견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한 최선의 수를 고민했을 뿐이겠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인간의 선한 의도를 비웃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소용돌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는가? 그리고 한 리더의 고뇌에 찬 결정이 후대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 말입니다. 세종의 유산은 훈민정음과 과학기술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자식들의 엇갈린 운명과 피로 얼룩진 왕좌라는 깊은 그늘 또한 남겼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500년 전 조선 왕실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진 리더가 내려야 하는 선택의 무게, 그리고 그 선택이 개인의 삶과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목격합니다.
또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와 운명의 가혹함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500년 전 한 위대한 군주가 마주했던 이 딜레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한 길이며 그 선택이 불러올 미래의 무게를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말입니다. 성군 세종이 남긴 이 풀리지 않는 숙제는 지금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왕자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의 결과를 말이죠. 아버지의 그 깊은 고뇌와 불안은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현실의 비극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아버지를 닮은 뛰어난 군주였지만 그의 시대는 마치 봄날의 짧은 꿈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워온 문종이 끝내 세상을 떠나자 조선의 하늘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옥좌에는 겨우 12살의 어린 단종만이 덩그러니 남겨졌고 이는 야심을 품은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성군이었던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고 염려했던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숙부이자 가장 강력한 종친이었던 수양대군은 더 이상 자신의 발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를 보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용상의 주인을 향하고 있었죠. 결국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의 물줄기를 송두리째 뒤바꾼 피해 정변, 계유정난의 막이 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과 같은 책사들과 함께 칼을 빼어들고 어린 왕을 지키던 방패막이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대신들을 무참히 제거했습니다. 한밤중의 기습에 경복궁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철퇴에 맞아 쓰러지는 김종서의 비명은 그날 밤의 비극을 상징하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 세종이 쌓아올린 안정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공포에 질린 어린 조카를 압박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던 소년 군주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나 쓸쓸히 궁을 떠나야만 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충신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그토록 원하던 왕좌에 올라 조선의 7번째 군주, 세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조카의 자리를 빼앗아 손에 넣은 피 묻은 왕관이었죠. 세조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형제의 피와 조카의 눈물이 어려 있었고 이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이 남긴 빛나는 유산 뒤편에서 그의 아들들은 이토록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한 명은 병약한 몸으로 왕위를 지키다 쓰러져갔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기꺼이 폭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다른 길로 이끌었을까요?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이 오히려 아들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종의 선택이 불러온 이 비극의 나비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시대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품는 세력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특히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은 또 다른 피바람을 몰고 오는 계기가 되었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세종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옛 주군에 대한 유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조를 향해 세종대왕께서 살아계셨다면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을 용납하셨겠냐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칼날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처절한 저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관련된 수많은 인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집현전을 폐지하는 등 강력한 공포 정치를 펼치며 왕권을 다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수많은 인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세종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학문과 인재 중심의 시스템이 권력을 향한
한 사람의 욕망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얻은 왕좌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처럼 세조는 평생을 정통성의 그늘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이룩한 모든 치적은 왕위 찬탈이라는 원죄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과 같았죠. 결국 세종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후계자 문제는 한 왕조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염려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또 다른 아들의 야심이 역사의 흐름을 비틀어버린 셈입니다. 성군이라 불렸던 위대한 왕조차도 자식의 문제와 권력의 속성 앞에서는 한 명의 고뇌하는 인간일 뿐이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결과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었던 세종대왕은 과연 이 모든 미래를 예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최선이라 믿었던 선택이 예상치 못한 파국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 답은 오직 역사의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이름 아래 가려졌던 선택의 무게와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의 소용돌이는 결국 승자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죠. 피로 물든 길의 끝에서 마침내 용상에 오른 수양대군, 즉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혼란스러웠던 조정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의 통치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고 국방과 제도 정비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죠. 어쩌면 아버지 세종이 그에게서 보았던 잠재력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군주의 자질 말입니다. 문제는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왕좌는 그에게 결코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 수많은 충신을 죽음으로 내몬 찬탈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모든 업적 위에 짓고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정치적 안정과 빛나는 업적의 이면에는 언제나 정통성에 대한 의심과 도덕적 비난이라는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이는 세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었던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과연 세종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그는 병약한 아들을 지키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믿음직한 신하들에게 어린 손자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이상적인 설계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즉 권력욕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던 최선의 노력이 오히려 아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비극의 씨앗이 된 셈이죠.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조차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인간 본성의 깊이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에는 병약하지만 적통을 이은 아들과 강인하지만 야심에 찬 동생만이 보였을 테니까요. 그의 고뇌는 단순히 두 아들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과 명분이라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의 처절한 저울질이었고 그 어떤 선택지도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었던 딜레마였죠.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렸던 그의 고독한 결단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뼈아픈 비극의 서막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이 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리더의 결정이 공동체의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하게 됩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역사의 냉혹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번민과 그 선택이 낳은 거대한 파장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완벽해 보였던 성군의 시대 뒤에 남은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역사의 경랑에 휩쓸려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승자의 역사 뒤에 감춰진 깊은 고뇌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았던 결정적인 순간은 또 없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뒤바꾼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